안녕하세요. 오늘은 91화 현장이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하다를 1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첫 번째 사항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연간 16시간의 그 법정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도 추가로 받아야 되는지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직원은 좌단 하부를 보시다시피 일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로 구분되어서 해당 교육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는 매 분기별 6시간,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정기교육 대상인 근로자의 범위는 관리감독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감독자는 아시다시피 차장 이상 소속 직원을 지휘,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민원 전화가 자꾸 들어온다고 합니다. 산재 발생 반려 확인서를 많이 끊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계약 전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위해서 재해 관련 실적 자료를 요구하고 있고 그 자료로 산재 발생 반려 승인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산안법 제61조에 의한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사항이므로 관련 내용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세 번째 사항입니다. 관리감독자가 이틀에 한 번씩 작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있는데 그 배경을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시행규칙 80조에 의해서 도급인이 작업장을 이틀에 한 번 이상 순회 점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당초에는 점검조를 편성해서 순번제로 2인 1조로 매일 해당 설비별 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급일의 의무를 위임받아 관리감독자가 이틀에 한 번 현장을 점검토록 하고 있고요. 그 점검 실적에 의해서 관리감독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리감독자는 이틀에 한 번 현장에 반드시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행규칙 80조를 보시면 도급인은 작업장 순회 점검을 이틀에 한 번 하도록 하고 있는 대상으로 건설업, 제조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이렇게 국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외한 사업장은 일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점검하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법 수준 이상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순회점검 결과는 위험 요소를 발굴하는 것이며 개선 활동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자율안전 활동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순회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다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는 수많은 사법처리와 행정조치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는데요. 순회점검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점검자의 역량도 강화되어야 됩니다. 즉 위험을 보는 시각을 키워야 됩니다. 점검자가 위험을 보는 눈이 없다면 아무리 현장 점검을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회점검에는 도급사업장 순회점검으로 이틀에 한 번 이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도급장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사업주와 수급인이 같이 하되 2개월에 1회 이상 순회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 작업장의 순회점검은 사업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관리감독자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석입니다. 사업주가 경영관리, 시간적인 일을 이유로 해서 상당히 그 현장 점검할 시간이 없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관리감독자에게 순회점검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면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네 번째 사항입니다. 저희가 계획예방정비공사 A급을 할 경우 최소 5개, 약 10개 이상의 공사 감독을 수행하는데 현장 상주를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관리감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작업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급사의 공사감독은 공사 담당 개수가 많기 때문에 중요작업 또는 위험작업 위주로 현장 상주를 하시되, 수급사의 관리감독자 또는 작업 책임자에게 현장에 상주토록 서면으로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모든 작업 현장은 구역이 넓기 때문에 상주하지 못할 경우가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조 감독자를 지정하거나 전화 파악 등 순환 상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제 현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샘표 산업과 같이 관리 감독자가 현장에 없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은 재해자가 불완전한 행동을 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리 감독자는 불완전한 행동까지도 차단 또는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의 훈령을 보시면 공사 감독자는 감독 업무 수행 중 공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 근무 요령에는 공사 현장에 상주를 원칙으로 하되 복수공사의 감독자로 임명됐을 경우에는 순환 상주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감독자는 상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훈령에도 보시면 비슷한 맥락의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감독관을 2인 이상 정부 책임자로 구분할 수 있고요. 공사감독은 계약 상대자 또는 공사 현장 대리인을 현장에 상주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재 예방 활동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5번째 사항입니다. 부서별로 안전관리자의 법정 선임이 안 됐을 경우 안전 담당자를 부서장이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범위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조를 위하여 안전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안전장구의 수량 등 반입 확인을 통해서 안전보건관리 및 집행을 내실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관리자의 주 역무인 안전인증 여부 확인 등 중요사항은 업무 보조가 불가능하므로 안전관리자가 수행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질의 6번째 사항입니다. 공사는 도급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직별공사가 있는데, 작업 계획서를 누가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급공사는 수급인 작업 책임자가 작성해오면 감독이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직발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이 직접 작성, 안전부서에서 승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폐기물 차량 반출 작업의 경우는 운전자가 반출하고 사업주인 도급인의 담당자가 신호, 지휘 등 안전 업무를 보조하므로 안전에 특히 유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질의 마지막 사항인데요. 안전관리 수첩을 현재 배부를 한 상태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5대 행정수칙, 파기작업, 중량물 작업, 잠수 작업, 상당히 내용이 많지만 현장에서 꼼꼼히 읽어보고 안전 업무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현장이 묻고 안전 담당자가 답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